나이가 들수록 시간이 더 빨리 흐르는 것 같다. 어느덧 나의 나이도 75세. 젊은 시절 군대에서 만난 대성이와의 우정도 어느새 50년이 넘었다. 그때는 서로가 서로의 유일한 의지가 되어주던 전우였다. 제대 후에도 우리의 우정은 계속되었고 나는 건설 자재 사업을 시작하면서 대성이를 파트너로 삼았다. 그 시절을 생각하면 지금도 가슴이 먹먹해진다. 하루하루가 치열했지만 서로를 의지하며 버텨냈다. 대성이는 나의 든든한 지원군이었고 나 또한 그의 버팀목이 되어주었다. 사업이 어려울 때마다 밤새 술을 마시며 서로를 다독였던 기억이 선명하다. 영숙이와의 결혼도 그때쯤이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부터 모든 것이 시작된 걸까? 돈 한 푼 없던 내가 사업을 시작할 때 영숙이는 나를 전적으로 믿고 따라와 주었다. 시장 구석에서 조그만 포장마차를 하면서도 불평 한 번 없었다. 힘들 때마다 진호 씨, 우리 잘 될 거예요 라며 웃어주던 그 미소가 나의 힘이었다. 대성이는 우리 부부의 든든한 지원군이었다. 주말이면 집에 들러 영숙이가 끓인 된장찌개를 먹으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렇게 우리는 가족이 되어갔다. 내가 소개해준 그의 아내와도 우리는 무척 가까워졌다. 명절이면 한 집에 모여 음식을 해먹고 휴가도 함께 다녔다. 사업은 점차 궤도에 올랐고 우리는 더없이 행복했다. IMF 때도 나는 빚을 지지 않았다. 아버지께서 늘 하시던 말씀, 빚을 내면서 사업하지 마라는 교훈을 잊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 덕에 우리는 큰 위기 없이 살아올 수 있었다. 제 아이도 무럭무럭 자라 이제는 모두 제 앞길을 찾아갔다. 큰아들은 의사가 되어 종합병원에서 일하고 있고 작은 아들은 대기업에 다니며 막내딸은 학교 선생님이 되었다. 자식들 모두 건강하게 자라준 것이 나의 가장 큰 자랑이자 기쁨이었다. 하지만 행복도 잠시, 은퇴 후 집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나는 조금씩 이상한 점을 발견하기 시작했다. 영숙이의 행동이 조금씩 달라진 것이다. 젊은 시절에는 없던 늦은 밤 외출이 잦아졌고 전화를 받을 때면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고 이야기를 했다. 처음에는 나이 들수록 자신만의 시간이 필요한 것이라 생각했다. 50년을 함께 산 아내를 의심할 이유가 없었으니까. 하지만 그때는 몰랐다. 내 인생에 최대의 배신이 찾아올 줄은. 의심은 작은 것에서 시작되었다. 어느 날 오후 평소처럼 도서관에서 시간을 보내고 집으로 돌아왔을 때였다. 거실 테이블 위에 낯선 영수증이 놓여 있었다. 시내 고급 호텔의 레스토랑 영수증이었다. 날짜는 일주일 전. 그날 영숙이는 동창회에 간다고 했었다. 처음에는 동창회 장소를 호텔로 잡았나 보다 생각했다. 하지만 영수증의 시간은 저녁 7시, 동창회는 점심에 있었다고 했는데. 여보, 이 영수증은 뭐예요? 어머, 그거 왜 거기 있어요? 지난번에 친구들이랑 모임했을 때 거예요. 영숙이의 대답은 자연스러웠다. 하지만 왠지 모르게 마음 한구석이 불편했다. 그동안 느꼈던 작은 위화감들이 하나둘씩 떠올랐다. 갑자기 바꾼 비밀번호의 휴대폰. 문자가 올 때마다 화들짝 놀라며 확인하는 모습. 주말마다 이어지는 외출. 그러던 어느 날 우연히 아파트 주차장에서 대성이의 차를 보았다. 우리 집에서 30분 거리에 있는 이 아파트 단지에서 그의 차를 본 것은 분명 이상했다. 더구나 그날은 일요일 오후였다. 나는 차 안에서 잠시 지켜보았다. 20분쯤 지났을까? 대성이가 아파트에서 나왔다. 그의 모습은 어딘가 분주해 보였다. 평소에 그답지 않게 주변을 두리번거리는 모습이 수상했다. 그리고 그때 나의 시선이 아파트 현관에 멈췄다. 거기에는 익숙한 실루엣이 서 있었다. 분명 영숙이었다. 검은색 코트에 보라색 스카프. 아침에 외출할 때 입고 나간 그 옷이 맞았다. 나는 그 자리에서 꼼짝할 수 없었다. 머릿속이 하얘졌다. 50년 지기 친구와 50년을 함께 산 아내가 만났다는 사실이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아니, 받아들이고 싶지 않았다. 분명 다른 이유가 있을 것이다. 그렇게 스스로를 위로했다. 하지만 그날 이후 나의 일상은 조금씩 지옥으로 변해갔다. 매일 밤 잠들기 전 지난 날들을 하나하나 되짚어 보았다. 흘려보냈던 수많은 징후들, 무심코 지나쳤던 수상한 정황들이 머릿속을 맴돌았다. 어쩌면 나는 이미 알고 있었는지도 모른다. 다만 알고 싶지 않았을 뿐. 50년이라는 세월이 한순간에 무너질까 봐 두려웠던 것일지도 모른다.
진실을 마주하는 것은 생각보다 더 고통스러웠다. 나는 며칠을 고민하다 결국 사립탐정을 고용했다. 내 인생에서 이런 선택을 하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다. 하지만 이대로는 잠을 이룰 수가 없었다. 첫 번째 보고서가 도착한 것은 일주일 후였다. 사진들을 펼쳐보는 내 손이 떨렸다. 대성이의 차에 올라타는 영숙이의 모습, 호텔 로비에서 나란히 걸어가는 두 사람, 레스토랑에서 다정하게 식사하는 장면들, 날짜가 찍힌 사진들은 이 만남이 우연이 아님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었다. 더 충격적인 것은 그들의 관계가 최근의 일이 아니라는 점이었다. 탐정은 15년이 넘는 기간 동안 그들이 정기적으로 만나왔다는 증거를 찾아냈다. 내가 사업에 몰두하고 있을 때, 가족을 위해 더 열심히 일한다고 생각했을 때, 아버님, 이번 주말에 저희 집에서 가족 모임 하는 거 잊지 않으셨죠? 큰아들의 전화를 받으며 나는 마음을 다잡았다. 그래, 아직 내게는 자식들이 있다. 그들 앞에서만큼은 무너질 수 없었다. 하지만 가족 모임에서 영숙이와 대성이가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는 모습을 보고 있자니 속이 뒤틀렸다. 형님, 요새 좀 피곤해 보이세요. 많이 쉬셔야 할 것 같은데. 대성이의 가식적인 걱정이 귓가에 맴돌았다. 그의 위선적인 미소가 너무나도 역겨웠다. 식탁 건너편에서 그들이 눈빛을 교환하는 순간을 포착했을 때는 그 자리에서 모든 것을 폭로하고 싶은 충동이 일었다. 하지만 나는 참았다. 아직은 때가 아니었다. 더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상황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깊이 고민해야 했다. 50년의 세월이 걸린 만큼 그 끝도 신중하게 결정해야 했다. 밤마다 나는 옥상에 올라가 담배를 피웠다. 젊은 시절 끊었던 담배가 다시 내 일상이 되어버렸다. 고요한 밤하늘을 바라보며 나는 끊임없이 자문했다. 내가 뭘 잘못했을까? 무엇이 부족했던 걸까? 하지만 답은 나오지 않았다. 진실을 폭로하기로 결심한 것은 그로부터 한 달 후였다. 탐정으로부터 마지막 보고서를 받은 날이었다. 대성이가 영숙이 명의로 아파트를 장만해준 사실, 해외여행을 다녀온 기록들, 그리고 무엇보다 그들이 나누었던 수백 통의 문자 내용까지. 여보, 이번 주말에 아이들이 다 모인다는데 뭐라도 준비할까요? 아침 식사 자리에서 영숙이가 물었다. 평소와 다름없는 그 목소리에 나는 쓴웃음이 났다. 이제는 그녀의 연기가 너무나 뻔히 보였다. 그래. 준비해. 난 할 말이 있으니까. 할 말이요. 응. 중요한 얘기야. 그날 밤, 나는 모든 증거를 정리했다. 사진들, 영수증들, 통화 기록들, 15년이라는 시간 동안 그들이 만들어온 배신의 흔적들을 하나하나 챙겼다. 주말이 다가올수록 가슴이 더 답답해졌다. 드디어 그날이 왔다. 아이들이 하나둘 모이기 시작했다. 큰아들 내외, 작은아들 가족, 그리고 막내딸까지. 오랜만에 모인 가족들의 웃음소리가 집안을 가득 메웠다. 평소 같았으면 행복했을 순간이다. 아버지, 무슨 말씀하실 게 있다고 하셨잖아요. 식사가 끝나고 작은아들이 물었다. 나는 천천히 준비해온 서류 봉투를 꺼냈다. 영숙이의 얼굴이 순간 굳어지는 것이 보였다. 너희 어머니와 이혼하려고 한다. 순간 방안이 쥐 죽은 듯 조용해졌다. 아이들의 얼굴에 당혹감이 가득했다. 아버지, 무슨 말씀이세요? 갑자기 이혼이라니. 여기 이유가 있다. 나는 천천히 봉투를 열었다. 사진들이 테이블 위로 흩어졌다. 영숙이의 얼굴이 창백하게 변했다. 이건 막내딸이 사진을 집어들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대성이와 팔짱을 끼고 걸어가는 어머니의 모습, 호텔 로비에서 키스하는 장면, 해외여행에서 찍은 다정한 사진들. 15년이다. 너희 어머니와 대성이 삼촌은 15년 동안 이런 관계였어. 아이들의 충격은 생각보다 컸다. 특히 막내딸은 그 자리에서 실신할 뻔했다. 대성이 삼촌을 친아버지처럼 따랐던 아이들이었다. 명절이면 항상 찾아와 세배를 드리고 생일이면 케이크를 들고 오던 그 착한 삼촌의 이면을 알게 된 것이다. 어머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큰아들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영숙이는 잠시 침묵하더니 이내 대담한 목소리로 말했다. 그래, 인정할게. 나도 이제 더는 숨기고 싶지 않아. 난 대성이를 사랑해. 이제 와서 미안하다는 말도 하지 않을 거야. 나도 내 인생 있어. 50년 동안 가정주부로만 살았어. 이제는 나를 위해 살고 싶어. 그 뻔뻔한 고백에 나는 치가 떨렸다.
아이들은 어머니의 말을 믿을 수 없다는 듯 굳어 있었다. 그동안 아버지가 어머니한테 해준 게 얼마나 많은데요? IMF 때도 우리 하나도 안 힘들게 키우시려고 얼마나 고생하셨는데. 작은 아들이 격앙된 목소리로 외쳤다. 하지만 영숙이의 표정은 변함이 없었다. 그래, 내 아버지 고마워. 하지만 나도 젊은 시절 다 바쳐가며 살림했어. 이제는 지쳤어. 내가 행복한 삶을 살 자격도 있지 않나? 행복? 어머니가 말하는 그 행복이라는 게 가정을 무너뜨리고 다른 가정도 망가뜨리면서까지 해야 하는 거였나요? 막내딸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울렸다. 영숙이는 잠시 당황한 기색을 보였지만 이내 냉정을 되찾았다. 너희가 뭘 안다고 그래. 어른들의 일이야. 난 이제 자유롭게 살 거야. 당신이 원하는 대로 이혼하지. 대신 재산 분할은 똑똑히 해야 할 거야. 그 말을 끝으로 영숙이는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다. 방으로 들어가 짐을 챙기는 소리가 들렸다. 아이들은 그대로 굳어 있었다. 50년이라는 세월이 하루 만에 무너지는 순간이었다. 이혼 소송은 생각보다 오래 걸렸다. 영숙이는 끝까지 재산 분할을 요구했다. 50년 동안 가정주부로 살았다는 것, 내 사업을 위해 젊음을 바쳤다는 것을 근거로 들었다. 하지만 나는 한 발짝도 물러서지 않았다. 당신이 15년 동안 이중생활했다는 증거가 다 있어. 불륜으로 인한 위자료는 생각해봤나? 변호사와의 상담에서 이 말을 듣자 영숙이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제서야 자신의 행동이 법적으로 어떤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지 깨달은 듯했다.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동네에는 소문이 파다하게 퍼졌다. 대성이의 아내는 그 사실을 알고 쓰러져 병원에 입원했다고 했다. 30년 지기 친구의 아내와 남편이 불륜을 저질렀다는 충격이 너무 컸던 모양이다. 아버지, 이사를 가시는 게 어떨까요? 이 동네에서는 계속 이런 소문들이 따라다닐 것 같은데. 큰아들의 제안이었다. 하지만 나는 고개를 저었다. 도망갈 이유가 없다. 내가 잘못한 것도 아닌데 왜 내가 이사를 가야 하지? 그렇게 말했지만 사실 밤마다 괴로웠다. 잠을 이루지 못하는 날이 많았다. 옥상에서 담배를 피우다 보면 어김없이 지난 날들이 떠올랐다. 영숙이가 처음 내 앞에 나타났던 날, 결혼식 날, 아이들을 낳던 날. 그 모든 추억들이 이제는 독이 되어 가슴을 파고들었다. 아버지, 울지 마세요. 어느 날 밤, 담배를 피우고 있는 내 곁에 막내딸이 와서 앉았다. 그제서야 내 뺨을 타고 눈물이 흐르고 있다는 걸 알았다. 막내야, 아빠가 뭘 잘못했던 걸까? 아버지가 잘못한 거 없어요. 어머니와 그 사람이 잘못한 거예요. 막내의 품에 안겨 나는 참았던 눈물을 쏟아냈다. 75년을 살면서 이렇게 울어본 적이 있었던가. 결국 재판부는 내 손을 들어주었다. 불륜 사실이 명백하게 밝혀진 이상 영숙이의 재산 분할 청구권은 제한될 수밖에 없었다. 대성이와의 관계를 입증하는 증거들이 너무나 확실했기 때문이다. 이제 됐죠. 당신이 원하는 대로 됐잖아요. 법원 복도에서 마주친 영숙이가 씁쓸하게 말했다. 그 목소리에는 원망보다는 체념이 깔려 있었다. 됐다고! 당신이 생각하는 것처럼 난 이걸 원한 게 아니야. 50년을 함께 살았던 사람이 이렇게 끝나는 걸 누가 원하겠어? 마지막으로 영숙이를 바라보았다. 한때는 그토록 사랑했던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더 이상 그 옛날의 모습을 찾을 수 없었다. 내가 알고 있던 영숙이는 이미 오래전에 사라진 걸지도 모른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차창 밖으로 늦가을에 낙엽들이 떨어지고 있었다. 문득 우리의 인생도 저 낙엽처럼 언젠가는 모두 땅으로 떨어질 운명인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 아버지, 이제부터는 저희가 아버지 곁을 지킬게요. 운전하던 큰아들이 말했다. 자식들은 이혼 소송 내내 내 곁을 지켜주었다. 특히 큰아들은 병원 일이 바쁜데도 매일같이 전화를 해주었고 주말이면 어김없이 찾아와 주었다. 그래, 고맙다. 목이 메어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다. 자식들이 있어 정말 다행이었다. 그들이 없었다면 이 시련을 견뎌내지 못했을지도 모른다. 집에 도착하자 작은 아들과 막내딸이 기다리고 있었다. 냉장고에는 이미 반찬들이 가득 채워져 있었고 거실은 깨끗하게 정돈되어 있었다. 내 빈자리를 자식들이 이렇게 채워주고 있었던 것이다. 아버지, 이제 새로 시작하시는 거예요. 저희가 있잖아요. 막내딸의 말에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이제는 정말 새로 시작해야 할 때였다.
시간은 참 신기한 것이다. 깊은 상처도 조금씩 아물게 만든다. 이혼 후 1년, 나는 조금씩 일상을 되찾아가고 있었다. 더 이상 밤마다 옥상에서 담배를 피우지 않게 되었고, 잠도 조금씩 잘 수 있게 되었다. 아버지, 이번에 제가 새로 시작한 병원으로 오세요. 아버지 담당 의사로 제가 직접 케어해 드릴게요. 큰아들은 늘 내 건강을 걱정했다. 그동안의 스트레스로 안 좋아진 내 몸 상태를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할아버지, 나랑 공원 가서 운동해요. 손주들도 자주 찾아왔다. 특히 큰아들의 아들인 준우는 매주 나를 데리고 공원을 산책했다. 그 덕에 나도 모르는 사이 건강이 좋아지고 있었다. 동네 도서관에서도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다. 젊었을 때 하고 싶었던 공부를 시작한 것이다. 한문도 배우고 영어도 조금씩 공부했다. 처음에는 머리에 잘 들어오지 않았지만 하루하루 조금씩 나아지는 게 느껴졌다. 박 선생님, 오늘은 어떤 책을 읽으실 건가요? 도서관, 사서 선생님의 친절한 목소리에 나는 미소로 답했다. 이제는 누군가와 대화하는 것이 두렵지 않았다. 작은아들은 주말마다 나를 데리고 등산을 다녔다. 처음에는 낮은 산부터 시작했는데 이제는 꽤 높은 산도 올라갈 수 있게 되었다. 산 정상에서 바라보는 풍경은 그동안의 아픔을 조금씩 씻어주는 것 같았다. 아버지, 이제 좀 웃으시네요. 막내딸의 말처럼 나는 조금씩 웃을 수 있게 되었다. 물론 아직도 가끔은 문득문득 지난 날이 떠올라 가슴이 아프기도 했다. 하지만 더 이상 그 기억에 사로잡혀 있지는 않았다. 영숙이의 소식은 가끔 들려왔다. 대성이와 함께 다른 도시로 이사를 갔다고 했다. 하지만 나는 더 이상 그들의 소식에 마음이 흔들리지 않았다. 그저 먼 이야기처럼 스쳐 지나갈 뿐이었다. 세상에는 참 많은 일들이 일어난다. 누군가는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고 누군가는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낸다. 나이가 들수록 그런 일들을 더 많이 보게 된다. 아버지, 저희 엄마 얘기 들으셨어요? 어느 날 작은아들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영숙이가 대성이와 헤어졌다는 소식이었다. 대성이가 또 다른 여자를 만났다고 했다. 불륜으로 시작된 관계가 불륜으로 끝난 셈이다. 그래, 인생이란 게 다 그런 거야. 더 이상 분노도 원망도 없었다. 그저 담담하게 받아들일 수 있게 되었다. 어쩌면 이것이 진정한 용서의 시작일지도 모른다. 아버님, 저희 아버지가 그러더군요. 정말 죄송하다고. 대성이의 아들이 찾아왔다. 그 아이도 이제는 어엿한 가장이 되어 있었다. 아버지의 잘못을 대신 사과하러 온 그 모습이 안쓰러웠다. 내 잘못이 아니야. 너는 그저 내 삶을 살면 돼. 이제는 그들의 자식들에게까지 상처가 가지 않기를 바랄 뿐이다. 누구나 실수를 할 수 있고 잘못된 선택을 할 수 있다. 하지만 그 대가는 자신이 치르면 되는 것이지 자식들에게까지 이어질 필요는 없다. 할아버지, 이거 제가 배운 거예요. 손주 준우가 피아노 앞에 앉아 곡을 연주하기 시작했다. 서툴지만 진심이 담긴 연주였다. 그 모습을 보며 나는 생각했다. 인생은 계속 흘러간다. 누군가는 떠나고 누군가는 새로 온다. 75년을 살아오면서 깨달은 것이 있다면 결국 우리는 모두 자신의 선택에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이다. 영숙이와 대성이도 자신들의 선택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된 것이다. 하지만 이제 나는 그들을 용서하기로 했다. 미움도 원망도 내려놓기로 했다. 그것이 내가 선택한 나의 책임이다. 이제 나는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공원을 산책한다. 새들의 지저귐을 들으며 떠오르는 태양을 바라본다. 더 이상 과거에 얽매이지 않으려 노력한다. 미래를 바라보며 살아가려 한다. 아버지, 이번 주말에 저희 집에서 다 같이 모여요. 손주들이 할아버지 보고 싶다고 난리예요. 자식들은 여전히 나의 든든한 버팀목이다. 이제는 그들이 나를 걱정하지 않아도 될 만큼 강해졌다고 생각한다. 아니, 어쩌면 처음부터 강했는지도 모른다. 다만 그것을 몰랐을 뿐 도서관에서 만난 노인 독서 모임 회원들과도 좋은 친구가 되었다. 책을 읽고 토론하면서 나와 비슷한 아픔을 가진 이들의 이야기도 듣는다. 누구나 살면서 한 번쯤은 크고 작은 배신을 경험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박 선생님, 이번에 새로 시작하는 한문 강좌 들으실 거죠? 배움의 즐거움을 알게 된 것도 큰 행복이다. 늦은 나이에 시작한 공부지만 오히려 그래서 더 깊이 있게 배우는 것 같다. 가끔 영숙이의 꿈을 꾸기도 한다. 하지만 더 이상 악몽은 아니다. 50년이란 세월이 모두 거짓은 아니었을 것이다. 그저 각자의 선택이 달랐을 뿐
이제는 그렇게 생각한다. 할아버지, 우리 다음 주에 또 등산 가요. 손주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늘어날수록 나는 더욱 건강해지는 것 같다. 그들의 맑은 웃음소리가 내 남은 인생의 활력소가 되어준다. 인생은 끝없는 여정이다. 75년을 살아보니 그걸 더욱 깊이 깨닫는다. 배신으로 무너질 것만 같았던 나의 인생이지만 이제는 새로운 희망으로 가득 차 있다. 나는 오늘도 일기를 쓴다. 오늘도 감사한 하루였다. 나의 남은 인생이 얼마가 될지 모르지만 지금 이 순간을 소중히 여기며 살아가려 한다. 이제 나는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다.